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. 바로 반밀폐형 온실 기술과 그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특히 병충해 관리, 또 위생, 그리고 운영 방식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게 기존 온실하고는 뭐가 다르고 또 왜 이렇게 요즘 주목을 받는지 궁금하시죠? 네,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반밀폐형 온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외부 공기를 들여올 때 냉각하고 가습해서 안으로 밀어넣는 그런 방식이에요.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내부 기압이 외부보다 살짝 높아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해충이나 병원균 포자 같은 게 쉽게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더워진 공기는 지붕 환풍구로 나가게 되고요. 덕분에 아주 정밀하게 환경 제어가 가능해지는데, 자,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죠. 네, 맞습니다.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역시 병충해 관리인데요. 이게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수분, 그러니까 꽃가루 밭이죠. 이걸 위해서 뒤형벌을 쓰기 시작했어요. 근데 이 뒤형벌들이 농약에 워낙 약하다 보니까요. 재배 농가에서는 이제 화학약품을 막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천적을 활용하는 통합 병충해 관리, IPM이라고 하죠. 이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. 아, 뒤형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가야 했다, 뭐 이런 거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강제가 된 셈이죠. 그리고 그 뒤형벌이 꽃에 앉았다 가면 갈색 자국을 남기는데 그게 또 수분이 잘 됐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. 네네,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병해충을 미리 찾아내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 세우는 그 정찰 활동, 이게 정말 중요해졌겠네요. 자료 보니까 뭐 히트맵 같은 것도 쓰던데요. 해충 발생 밀도를 이게 색깔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요. 네, 맞아요. 그런 도구를 써서 이제 매주 해충 수를 세고 기록하고 또 분석해서 문제가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 방지에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군요. 그렇죠. 철저하게요. 근데 물론 반밀폐형이라고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. 예를 들면 노궁해 같은 해충은 너무 작아서 필터로 걸러내기도 어렵고 아직 마땅한 천적도 없거든요. 이런 건 좀 골치 아프죠. 아, 그런 예외도 있군요. 네.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충이나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장벽 자체는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죠. 특히 그 토마토 화과인 마른 바이러스 TYLCV나 반점회조 바이러스 TSWV 같이 특정 바이러스가 아주 심한 지역이 있거든요. 그런 곳에서는 작물 생존율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. 오, 이건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험 감소 요인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지니까요. 그럼 병충해 막는 것만큼이나 내부 위생 관리도 정말 중요하겠네요. 식물 건강도 그렇지만 특히 코로나19 겪으면서 작업자 위생에 대한 관심도 엄청 커졌잖아요. 그리고 요즘 또 문제되는 토마토 갈색 주름 과일 바이러스, 토비알 FV라고 하죠. 이런 새로운 위협에도 대비해야 하니까 더 그렇겠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아예 시설을 설계할 때부터 작업자 동선이라든지 입구에 탈의실 같은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작업 규율, 이게 또 핵심이에요. 모든 작업자가 딱 정해진 한 방향으로만, 예를 들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면 병 확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와, 단순히 동선 규칙 하나로 그렇게까지요? 네, 이게 참 흥미롭죠. 그러니까 기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엄격한 절차, 규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작업 라인 끝에서는 장갑을 꼭 바꾸고 또 가위 같은 도구는 2개를 준비해서 소독액에 번갈아 담가 쓰면서 철저히 소독하고요. 혹시 병이 발생하면 그 즉시 해당 구역은 딱 격리하고 방호복 입은 전문가가 들어가서 아주 조심스럽게 감염된 식물만 제거해야 합니다. 아, 감염된 것만 딱 골라서요? 네. 이때 주변의 멀쩡한 식물까지 너무 과하게 뽑아내면 오히려 남아있는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주의해야 하고요. 그렇군요.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네요. 자, 이렇게 병충해 막고 위생 철저히 지키는 것도 일인데 이 첨단 시스템을 매일매일 제대로 돌리는 운영 관리,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?
특히 이 기술 덕분에 예전에는 농사짓기 힘들었던 아주 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이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, 반대로 생각하면 주변에 물어볼 동료 농가도 없고 좀 고립된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더 어렵지 않을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체계적인 교육하고 관리 시스템이 정말 필수적이에요. 자료 중에 보니까 탑 100의 관리 목록, 이런 걸 만들어서 노동, 물관리, 환경, 병충해 이렇게 크게 4분야로 나누더라고요. 그리고 각 분야 담당자가 책임지고 관련 데이터를 매일 측정하고 관리하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거죠. 아, 측정하는 것이 곧 개선이다? 이런 철학이군요. 그렇죠. 그런 철학인 거죠. 그리고 예방적인 유지보수 프로그램, 이것도 엄청 강조됩니다. 예를 들어서 20헥타르, 그러니까 한 6만 평 정도 되는 온실에서 전동 트롤리만 한 120대 정도 쓰는데, 이 배터리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데만 전담 인력이 필요할 정도라고 하니까요. 와, 트롤리 배터리 관리에만 전담 인력이요? 이야,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. 그럼 혹시 좀 소규모 농가도 이런 수준의 관리를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?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확실히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. 그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여러 손실이 줄어드니까 충분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당분간은 미래에는 AI 기반 자동화가 더 발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숙련된 재배자나 관리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. 그렇죠. 결국 사람이 중요하군요. 네,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반밀폐형 온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이게 정말 단순한 농업시설이 아니라 어떤 첨단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엄격한 관리가 착 결합된 굉장히 정교한 하나의 시스템이란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인상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특히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또 안정적인 식량 확보, 이런 이슈들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. 이런 첨단 농업 기술이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더 보여줄지, 그리고 또 이걸 뒷받침하는 관리 시스템과 인력은 또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,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반밀폐형 온실 기술이라는 게 전 세계의 각기 다른 다양한 기후나 또 사회 경제적인 환경 속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 현지에 맞게 변형되고 또 발전하게 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